연결되고 회복되는 대화, 또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좀 더 심화하는 이런 바람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아까 그 박 선생님이 노래를 해주셨는데요. 노래 들으면서 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한 가지로 있지 않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느끼셨죠? 참 대단하죠? 그 음악의 그 가락이라든가 그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뿜어내는 정서 이런 것이 우리 여러 사람들을 막 쥐락펴락 하잖아요. 어쩌면 말도 이 음악하고는 조금 색깔이나 농도는 다르지만 정말 우리 마음을 쥐락펴락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한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다르게 들을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지 거의 좀 근사치에 가깝게 듣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말을 하고 상대가 어떤 대답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내가 나가는 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 준비를 했다가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내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떻게 제대로 들을 것인가거든요. 그래서 주고 받고 또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살 것인가, 요거를 주제로 할 거예요. 이 대화법을 만든 분은 미국의 마샬 로젠버그라는 분이 만드셨고요. 그분이 저는 이 대화법을 지금 안 지가 한 15년 이상에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보다 지금 점점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소통이 수월하다. 그리고 상대방을 말을 이렇게 들으면 내 그 행복이라든가 삶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달라진다. 이제 이런 말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를 사용하면 할수록 그게 당장 표현이 잘 되고 만족도가 조금 높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도 해요. 이 말 몇 마디 주고받는 걸로. 그래서 정말 이 내용 속에 굉장한 것을 담아놨구나 이런 감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법이 굉장히 간결하고 쉬워요. 그래서 어쩌면 저한테 바쁘니까 한 5분 동안만 설명하고 가시오 그래도 전 설명하고 갈 수 있어요.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딱 이렇게 장착해 놓고 요거에 맞춰서만 말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결에인가 통하는 게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단지 방해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쌓였던 그 나의 기억들, 상대에 대한 어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러는 어떤 나의 견해들, 이런 것들이 자주자주 이렇게 출몰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잘 안 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이나 그런 걸로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듣고 가셔서 해봤는데 잘 안 된다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한 번, 두 번 함에 따라서 어느 결에 효과가 나타날 때가 있고요. 또 잘 되다가도 어느 때에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안 되다가도 또 실수처럼 잘 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방법 자체는 쉬운 거니까 그냥 오늘 귀 기울여 듣고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고요. 제가 앉아서 해도 괜찮을까요? 네. 혹시 목소리가 작거나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이 대화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는 형태가 어떠하든 쓰는 언어가 어떠하든 옛날에 어떻게 했든 지금 그러한 그 틀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단지 지금 이 순간에 한 말,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느낌일까? 저 말을 듣고 나는 어떤 느낌이지? 또 저 사람은 어떤 느낌이어서 저런 말을 했지? 요게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지난 날에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잘못한 거 있는 것을 다 그냥 없는 걸로 퉁치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판단과 비난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상대하고 연결성을 느껴요. 제가 만약에 어떤 뭐 지각을 하거나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흠을 얘기하기보다 우리 지금부터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나갈 때 우리는 그분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연결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대접을 받으면 이상하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기랑 연결되는 지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아까 여기 계신 어떤 한 분이 저 높은 데에 계신 분하고 친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자기랑 자기가 연결될 때 이 직결되는 힘이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어떻게 하면 연결성을 회복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연결성은 베풀거나 함께 모여서 놀거나 먹거나 나누거나 이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쩌면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연결성에 있어요.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하고 뭔가 마음이 통하면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노래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같이 하면 또 그거 가지고 우리는 막 특별한 관계라 그러고 의미를 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연결성을 가지려면 우리가 지금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상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상처의 역사가 없으신 분? 다 없으세요? 다 있으시구나. 상처의 역사를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걸 바라보든 듣든 말을 하든 나의 상처라는 그 관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누군가 나한테 아이고 요새 운동 안 하는구나. 이제 만났는데 딱 그런데 아이고 우다나 요새 운동 안 하시는구만 이럴 때 내가 딱 듣고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내가 운동 안 하는 걸로 상처받은 게 없으면 그렇게 안 들어요. 근데 상처받은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듣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조금 전에 수용 얘기하셨는데요. 정말 수용할 수 있는 거, 판단,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수용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았어요. 모르셨던 분, 네, 다 아셨죠? 그래서 수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노력이. 되지 않는 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수용하지 못한 이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수용하려고 노력한 것이 이 안에서 저절로 받아들여졌으면 모르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거하고 우리는 같이 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뭐를 달라 그래요. 뭐 돈을 빌려줘, 나를 재워줘. 여기 귀농하시면 재워달라는 사람 엄청 많죠. 그게요, 처음엔 좀 재밌어요. 처음엔 좀 재밌는데, 그리고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래, 이 친구들은 나한테 소중하니까, 그래, 이 사람한테는 여기가 정말 좋을 테니까.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지쳐요. 그게 나하고 이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거든요. 더구나 이게, 뭐 부부가 같이 살거나 이럴 때는 이런 게 서로가 의미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걸 다 수용하시오 이렇게 갖고는 수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수용은 내가 그것을 할 때 굉장히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것들을 수용하면서 더 큰 것이 수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히 지금 여기에 부부가 같이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이든 나하고 그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가까운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수용을 가장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그런데 그 파트너가 제일 수용하기 어렵지 않나요?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요. 네,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거 출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수용하기 힘든 나에 대해서 먼저 수용을 시작해야 상대가 수용이 되고, 그러면서 더 넓은 세상이 수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덕목, 비폭력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비폭력이란 단어 다 좋아하죠. 비폭력적인 운동을 하셨다는 간디는 우리가 자세히 몰라도 다 알고 좋아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비폭력적으로 못 살까요? 비폭력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관념으로 좋아해요.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르면서 그냥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는 거는 비폭력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전하냐면 누가 말한 것에 내가 아프면 저 사람을 폭력적이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은 비폭력적인 대화를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타인에게 당신은 폭력입니다 말하는 이 사람은 이게 폭력일까요? 비폭력일까요? 다른 사람한테 비폭력 대화 좀 배우세요, 이 말이 폭력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배우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서운해요.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이렇게 서운한 마음 없이 소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새 비폭력 대화를 좀 배우려고 그러는데 당신 마음은 어때요? 이제 이렇게 묻기 시작해야 돼요. 닭살 돋나요? 이상한가요? 우리말이에요. 우리말이고 우리 아기 때 쓰던 말이에요. 근데 아기 때 어떤 그 관념이나 개념 같은 게 덜 생겼을 때는 이런 걸 쓰거든요. 근데 그 뒤에 사회화 되면서 나는 여자야, 너는 남자야, 나는 남자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사람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박제만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거진 박제화된 모습만 우리 집에 있어요. 다시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책을 보면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 철수가 나오고 영희가 나오고 철수 아버지는 항상 일을 열심히 하시고 가족들을 잘 보호하세요. 영희 엄마는 항상 앞치마를 두르고 친절해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이세요? 철수와 영희는 어때요? 아주 인사도 잘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런 애들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가장 기본으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고 그거를 잣대 삼아서 다른 사람을 봐요. 좀 모자라는데, 좀 넘치는데, 그 침대에 남으면 발을 자르고 모자라면 늘렸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재미로 만든 이야기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상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잣대를 휘두르면서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자기예요. 그 말을 듣고 상처받기 이전에 타인을 외면하고 싶고 또는 눈을 기고 싶으면서 당신은 사람이 어째 그 모양이냐,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당신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처럼 슬픈 상태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듣기 싫었을 때 조금만 숨을 한 두세 번만 쉬고서 내가 얼마나 슬픈가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내가 얼마나 무력해지는가. 그래서 자기한테 힘을 돋아줘야 상대한테 나 아까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좀 얘기 좀 해볼까, 이런 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비폭력은 어떤 얘기냐면, 폭력이 아닐 때는 다 비폭력이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정말 폭력은 우리 삶에 아주 밑바닥에 많이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근히 살아왔던 시절이 너무나 길었고요. 옆집 사람이 갑자기 적이 돼서 나타났던 시절도 겪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세월을 많이 살았어요. 한 100년만 따져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다 안 받겠어 하는 그런 방어적인 태도로 거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법은
새로운 무엇을 배우자보다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본성적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돌볼 때는 걔가 뭐라고 딱히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궁리해가면서 해주잖아요. 그런 마음을 조금씩만 챙길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대1, 그냥 나와 네가 이렇게 주고받고 나누면서 우리가 되어서 사는 것,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폭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로 쭉 늘어놓으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막상 이 방법을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딱 힌트를 얻어서 그거를 날마다 자기가 어떤 느낌이 들거나 일이 있을 때 이게 어디에 맞는 거지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맞춰보기 시작하면 정말 운전보다 빨리 늘어요. 운전하는 것보다 빨리 늘고 자전거 타기보다 빨리 늘어요. 자전거 배울 때 처음에 좀 넘어지죠? 아닌가요? 그리고 운전면허 따기 전에 차 끌고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이건 면허 안 따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냥 요것만 좀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내가 지난날에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겪은 게 얼만데, 이 내가만 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면 이거는 흉내내기가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방법은 안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좋은 거라고만 계속 까네요. 자, 그래서 방법이 진실해지는 게 중요해요. 우리 왜 거짓말 종류가 참 여러 가지예요.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또 새카만 거짓말. 네, 맞아요. 요새는 새파란 거짓말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정직하게 살자 이러는 도덕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가장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 가까운 것은 지금 내 가슴이 어떻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픈가? 시원한가? 편안한가? 근데 마음은 아픈가, 시원한가, 편안한가 세 가지보다 좀 더 다양하지 않아요? 그쵸? 그 다양함이 한 몇 가지쯤 될 것 같아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짠하고, 네, 그쵸? 적어도 100가지는 넘죠. 예,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쵸? 네, 난감하고, 뭐 등등. 그래서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잘 되었을 때 드는 느낌이 있고, 불편할 때 드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들 용어들을 좀 이렇게 알아놓으면 이상하게 우리는 그 용어만 알아도 그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자, 뒤를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앞에 아주 굵은 글씨만 본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관찰, 느낌, 욕구, 요청.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을 우리가 대개는 얘기를 처음 만난 사람하고 할 땐 고민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미리 좀 적어보세요. 내가 이 얘기 하고 싶어. 그래서 적어놓고 거기에서 겹치는 말 같은 거는 빼고, 그리고 숫자를 이렇게 세보세요. 그러면 단어 수가 40개가 넘으면 이게 듣는 사람이 다 못 듣는데요. 그래서 40개가 넘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문단을 잘라요. 잘라가지고 두 문단을 만들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팁 중에 하나고요. 20개가 안 되면 좀 더 살펴보세요. 관찰이 들었나, 느낌이 들었나, 욕구가 들었나, 요청이 들었나, 이렇게 찾아보고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노래 해봤어요. 주먹 쥐고 손을 펴서. 그거 다 아세요? 잠깐 해볼까요? 자, 박치면 시작.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치고 주먹 쥐고. 네, 좋아요. 그걸로 이 가사를 보면서 노래 한번 해봅시다. 관찰을 정확히 판단 말고 보고 들은 그대로 묘사. 느낌은 내 마음 하늘의 명령. 빨강 파랑 신호등이다. 욕구는 보편 생명 에너지. 충족 불충족 느낌으로 한다. 연결 요청
행동 요청 너와 나의 명료한 소통 강요의 굴종 강요의 저항 그 언젠가는 대가를 치른다. 네. 마지막에 노래했는데 강요의 굴종, 강요의 저항 그 언젠가는 대가를 치른다. 이것이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면서 조금 무섭기도 한데 무슨 말씀인지 조금 예. 강요하는데 우리는 굴종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꼭 그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도 뭔가 내가 수치심을 갖거나 화가 나거나 하는 걸로 삶이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그 강요에 그 굴종을 하면 나도 너도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굴종 아니면 우린 저항을 많이 하잖아요. 저항도 우리를 얼마나 단절시켜요. 삶을 소외시키고 그것이 대가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지 않은 것의 대가죠. 강요의 굴종이나 저항이 내 가슴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대가예요.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 네, 다양한 모습으로 무력감으로 오고 죽고 싶은 거로 오고 누구랑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걸로 오고 50대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냥 멀리 가서 혼자 살고 싶다고. 그게 같이 살면서 힘들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떠나진 않게 돼요. 그리고 이제 떠날까, 죽을까, 혼자 살까 이런 걸 고민해요. 살면서 연결하는 것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참 무서운 대가인 것 같아요. 물어봐줘서 반갑네요. 안 그래도 이게 조금 마음에 걸렸거든요. 어떻게 이해하실까? 예. 할머니들은 말을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공식적으로 할머니 됐거든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맨 마지막 장이에요. 같이 읽어주세요. 연결과 회복의 대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맨 뒤에 그 한 장 뱉긴 아니요. 맨 뒤에 요거 전에 있어요. 맨 끝. 네. 한 장만 더. 행위와 존재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자칼과 기린이 그 차이예요. 자칼은 행위한 것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거짓말하면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 근데 존재를 구분하는 것은 그냥 어떤 말을 사실과 다르게 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풀어서 말해야 돼요. 또 생각과 느낌을 구분합니다. 생각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막 끌고 가거든요. 우린 30초 뒤에 무슨 생각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만큼 내가 주인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생각에 끌려가는 것보다 느낌 보는 게 필요하고요. 모든 공격적인 말과 행동은 그 다음 같이 읽어주세요. 이것은 나를 이해할 때도 상대방을 이해할 때도 이게 필요해요. 아, 저 사람이 뭐가 충족이 안 돼서 그렇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요가 아닌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네. 강요는 수단과 방법에 매달려 있을 때 이래야만 해. 말하자면 나이가 먹었으면 자기 방 자기가 치워야지. 이러면은 우리가 수단에 매이는 거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제가 독립적으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아이야. 그리고 그렇게 길렀다는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고 싶어. 이런 게 원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개인적 반응을 물어보고 느낌이 어때요? 욕구가 어때요? 당신이 말한 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지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